퀄리티 예상 하면서 네. 잉글랜드 대 스위스 하나 둘 셋. 유로 2024 8강 대진 네,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이거 거의 뭐 결승급 대진들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 튀르키예, 잉글랜드, 스위스 여기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대진이 워낙 좀 빠방하니까 BBC의 전문가인 크리스 서튼의 승부 예측을 저희가 함께 소개해 드리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인 전승입니다. 이번 때 유일한 전승팀. 네, 유일한 전승팀이고 조별리그 3승 그리고 16강에서 조지아를 4대1로 완파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조지아 원샷 완전히 대파를 했고요. 근데 그 야말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약간 비유법입니다. 정말 나이가 그 나이가 맞나? 나이 속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그냥 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여유 있고 너무 노련해요. 플레이하는 게. 어린 거 치고 잘하는 게 아닌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나이 만 16세? 그렇죠. 16세 때 뭐 했어요?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만 16세니까 이제 고등학생인데. 야, 고1인데 그렇게 뭐 말이 됩니까, 그게? 니코도 어린데 얘가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그게 더 이제 대단해 보이네. 네, 아무튼 뭐 굉장히 뭐 그 선수들만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유력한 우승 후보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때 스페인, 독일 우승 후보로 꼽았는데 그 둘이 만나는 경기입니다. 독일은 이번 때 4경기 3승 1무, 조별리그 2승 1무, 16강 덴마크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뒀고요. BBC 크리스 서튼 스페인의 2대1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제 홈 어드밴티지 독일도 굉장히 강팀이라고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홈 어드밴티지 심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너무 잘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의 근거는 이거였고 파비안 루이스 사실 대단하잖아요 이번에 폼이. 그리고 로드리, 페드리 워낙 다 대단한 선수들이고 말씀해 주셨던 야말과 반대편 측면에 있는 니코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의 기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개최국이라고 해도 이걸 막긴 힘들 거다라고 하면서 스페인의 2대1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임 감독들이 후방에서 짧은 패스로 전진하고 중앙을 많이 활용하는 축구를 했는데 새 감독 체제에서의 스페인은 측면을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하면서 완전체가 되어가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뭐 납득이 가는 분석인데 그래도 독일도 만만치 않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사실 독일도 무샬라를 비롯해서 굉장히 이번 때 한 방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 우승급 대진인데 결승전급 대진인데 이때 만나서 아쉽습니다. 반대편에 이제 대진이 굉장한 팀들이 있긴 하지만 경기력이 사실 못 미치는 팀들이 많잖아요. 우승 후보 중에서 프랑스, 잉글랜드 이런 팀들 그런 걸 생각하면 이 두 국가들은 우승 후보고 그에 걸맞는 경기력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 팀이 탈락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MC 더지민님께서 아까 야말 16세 얘기 나왔을 때 독서실 대항 축구대회 나가셨다고. N14G님께서 야말 숙제도 하는데 너무 잘한다. 그다음 포르투갈, 프랑스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호날두 대 음바페. 그렇죠. 어릴 때 음바페 그 사진 공개된 거 있잖아요. 방에 다 호날두 사진 붙여놓은 거. 그리고 이제 음바페가 최근에 레알 오피셜 띄울 때 본인 인스타그램에 호날두랑 같이 찍은 사진을 또 올렸죠. 어렸을 때 본인이 어렸을 때. 정말 호동생 중에 가장 성공한 호동생.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음바페가 호날두 상대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클럽 팀에서 2번 맞대결했고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2번 맞대결했는데 2무 2패인가 막 그럴 거예요. 하여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어쨌든 잡았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번 때 이제 2승 1무 1패. 조별리그 때 한 번 졌고요. 16강에서는 이제 슬로베니아하고 비겼는데 승부차기 완승을 해서 디오고 코스타가 3개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거 저는 메이저 대회에서 그 1, 2, 3번 키커를 골키퍼가 다 막는 건 처음 봤습니다. 유로 역사 일단 유로를 기준으로 유로 역사 전체에서 3번 선방이 나온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실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못 넣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근데 다 선방으로 다 세이브고 그것도 1, 2, 3번 키커 완전 셧아웃 4번까지 가지도 않고 끝났잖아요. 정말 엄청난 선방이었고 그리고 그 호날두가 PK 못 차가지고 그렇죠. 연장 전에 아예 그냥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올라갈 때 막히면서 울고 그렇죠. 눈물을 보였죠. 지금 그 유럽에서 엄청 호날두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선수인 건 맞습니다. 호날두가 솔직히 대표팀에서 못 뛸 기량도 아니고 근데 다만 많은 그러니까 이런 비평들이 나오고 있어요. 호날두가 좀 빠져주면 좀 팀이 더 잘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정말 아직도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거기서 왜 우냐? 우는 것도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다라는 지적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팀이 이기고 지느냐가 중요한 건데 왜 자기의 그 행동의 결과에만 반응을 하냐 이거죠. 너무 이기적이고 아직까지 너무 애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고트기 때문에 호날두를 향한 얘기들은 많이들 조심스럽게 하죠. 근데 이번에 퍼거슨 감독도 뭐 얘기를 했죠. 나이가 드는 만큼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호날두는 더 본인이 더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고 이번 프랑스전에서 어떤 모습 보일지 기대가 되는데 근데 대단합니다. 그 나이에 계속 거의 풀타임 뛰고 있잖아요. 85년생인데 네. 39인데 같은 동갑 문희는 지금 은퇴해가지고 살 이렇게 쪄가지고 지금 펀디타고 있는데. 근데 뭐 호날두는 그런 말 하기도 좀 그런 게 그 뒤에 83년생인 페페도 뛰고 있는데 네. 뭐 그런 거 생각하면 호날두는 자기는 아직 한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사우디 리그도 씹어 먹고 있고, 지금 뭐 뛰는 것 자체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포르투갈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풀로 활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는 걸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일단 호날두가 이번 대회 아예 한 골도 못 넣고 있으니까. 그렇죠. 크리스 서튼도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했는데 호날두가 진짜 엄청난 선수고 대단한 선수고 훗날에 막 엄청 칭송받을 선수인 걸 계속 깔아두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티네스 감독이 왜 호날두한테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로 프리킥 키커를 최소한 프리킥 키커를 왜 계속 호날두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다 차더라고요. 네, 진짜 다 찹니다. 뭐 잘 차긴 하는데. 아니 근데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서튼이 내가 이 경기 승부 예측 말고 하나 더 예측을 하면 호날두가 이번 경기에서 프리킥 7번 찰 건데 다 못 넣을 거다라고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거의 악담 수준인데. 얘기는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프랑스 2대0 승리를 또 예상을 했네요. BBC는. 네, 그리고 호날두를 포기 못해서 포르투갈이 질 거라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프랑스 역시 이제 기대에 비해서 경기력이 좀 지지부진하긴 하잖아요. 근데 벨기에전에서 어쨌든 뭐 상대 자책골로 이기긴 했지만 조금씩 살아날 징조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수비적으로 굉장히 견고하다 이 점을 이제 짚으면서 2대0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테오가 엄청 잘하더라고 이번 때. 네. 그리고 캉테가 조별리그 초반에 좀 하드캐리 해줬고 전체적으로 공격이 생각만큼 잘 안 풀립니다. 프랑스도. 음바페도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것 그렇죠. 같고. 마스크 여파가 있고 좀 그리즈만이 좀 부진한 게 좀 가장 크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즈만이 그 부진해가지고 조별리그 한번 또 뺐잖아요 선발에서. 대장 감독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이번 대회인데 다음 네덜란드하고 튀르키예 대진인데요. 자 이번 대회 튀르키예 정말 재밌게 축구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네덜란드는 4경기 2승 1무 1패. 조별리그 쉽지 않았었고 여기가 올랐어요. 네. 네덜란드는 네네네네. 2차전까지는 그래도 뭐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3차전에서 오스트리아한테 네 맞아요. 2대3으로 패배하면서 1승 1무 1패가 됐고 3위로 이제 토너먼트에 올라왔고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조별리그를 완전 파란을 일으키면서 그렇죠. 가장 돋보이는 돌풍의 팀이었죠. 그래서 대진이 다 꼬인 거잖아요. 프랑스 그렇죠. 2위 되고 네네. 네덜란드 3위로 올라왔고 이렇게 되면 대진이 좀 꼬인 건데 16강 때 진정한 오렌지 군단의 어떤 위력을 보여주면서 3대0 완승을 좀 거뒀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때 그 각포가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골 살려내가 넣었는데 네. 내가 루마니아가 점령을 죄송합니다. 이번 대회 뭐 조지아전도 그랬었고 16강 오스트리아전도 그랬었고 정말 꿀잼 경기 양산하고 있는 튀르키예 이번 대회 3승 1패 기록을 하는데 정말 재밌게 경기하면서 8강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6강전의 영웅은 이제 그동안 주전이 아니었던 갑자기 주전으로 나온 데미랄 선수였죠. 코너킥 상황에서 두 골을 네.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2대1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또 다른 걸로 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당시에 이제 골을 넣고 16강 오스트리아전에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이런 세레머니였거든요. 이게 뭐 늑대를 표현하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인종차별적 표현을 담고 있다. 뭐 터키 극우주의자 집단에서 하는 표현이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소지가 있는 극우 단체의 세레머니니까. 네. 극우 단체 그레이 울프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튀르키에 이 극우 단체를 상징하는 제스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외교적 문제를 번졌는데 이게 외교적 문제 말 그대로 외교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낸시 페이저로 독일 장관이 본인 SNS에다가 이런 극단주의자들 튀르키예 극단주의자들의 상징을 경기장 위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UEFA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데미라 유튜브 보니까 자기가 또 그 세레모니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뭐 튀르키예 사람인 거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BBC 크리스 서튼의 스코어 예측.
네덜란드 2대1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16강 물론 네덜란드 팀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확신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단 차이가 좀 있다. 튀르키예까지는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포지션마다 골고루 좋은 선수들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2대1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각포가 지난 그 월드컵 때도 3골 넣었잖아요. 이번 대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리버풀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리버풀 팬은 아쉽습니다. 네덜란드의 지금 걱정은 라이트 윙입니다. 지금 왼쪽은 이 아케하고 각포가 굉장히 잘 맞아요. 아주 좀 공격기도 많이 만들고 또 차비 시몬스도 왼쪽에 치우쳐가지고 공격을 많이 해주는데 오른쪽을 지금 매 경기 뭐 말런 썼다가 계속 바뀌죠. 지난 경기 때는 베르베인도 썼다가 뭐 프림퐁도 썼다가 뭐 굉장히 좀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나마 지난 경기에 그 말런이 나와가지고 멀티골을 넣긴 했는데 다음 경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이 좀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른쪽 윙어 문제라든지 데파이도 약간 기대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오르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프랭키 도영이 빠진 상태에서도 공백을 느끼지 않는 듯한 자 마지막으로 잉글랜드 스위스전 이번 때 정말 졸전에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어쨌든 슬로바키아전 때 거의 사실 진 경기죠. 뭐 그렇죠. 90 아 플러스 진짜 4분까지 졌으니까.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잘했어. 너무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잉글랜드 같은 팀이 토너먼트에 남아 있어줘야 이제 대회의 흥행이나 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재밌을 수 있는데 슬로바키아가 너무 안타깝게 떨어졌고 잉글랜드는 그렇고 스위스도 이번 대회 2승 2무인데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경기력으로는 굉장히 돌풍의 팀. 뭐 오스트리아나 앞서 말씀드린 오스트리아, 튀르키예처럼 돌풍의 팀 중 한 팀인데 지금까지 무패입니다. 조별리그 1승 2무로 거뒀고 16강에서 무려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를 꺾으면서 8강에 올라왔습니다. 야 이탈리아전 보셨죠? 네. 야 그거 진짜 이탈리아가 이길 수가 없는 잉글랜드 슬로바키아전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스위스가 잘했죠. 이탈리아가 할 말이 없죠. 떨어지는. 와 이게 디펜딩 챔피언 맞나 싶을 정도의 2대0인 게 다행히 경기력 차이였습니다. 네, 뭐 칼라피오리가 빠진 뭐 이런 아쉬움은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스위스가 올라갈 장벽이 충분하다는 걸 증명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잉글랜드가 전술을 바꿀 것이냐 뭐 이건데 지금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핵심은 데클란 라이스의 파트너를 지난 월드컵 때나 뭐 유로 때나 켈빈 필립스로 잘 했었는데 켈빈 필립스가 지금 떡락을 하면서 매 경기 바꾸고 있습니다. 네, 필립스도 없고 이제 핸더슨도 못 왔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 고민이 있죠. 아놀드 썼다가 갤러거 썼다가 마이누까지. 지난 경기 마이누 썼었고 근데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이 좀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주전 수비수로 뛰었던 게이가 이번 경기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맥과이어의 대체자였던 게이가 경고적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할지. 네, 그래서 이제 현지 보도에서는 그 한국 현지에서 뭐 스카이스포츠나 여러 매체에서는 3백 전환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에스리 콘사 선수가 일단 게이 선수의 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신에 콘사와 스톤스를 이제 포백 체제의 센터백으로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워커를 붙여서 그냥 아예 3백으로 간다. 그리고 3백으로 가는 동시에 이제 최전방 공격진에 계속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투톱으로 간다. 케인, 토니, 아이반 토니 투톱 체제로 간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막판에 토니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두 골에 다 관여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포백을 썼을 때도 사실 왼쪽에 트리피어가 상당히 올라가고 오른쪽에 워커는 많이 안 올라가는 그런 전술을 썼기 때문에 뭐 3백을 쓴다고 해도 대단히 큰 변화를 가져갈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카를 왼쪽 윙백으로 쓰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건데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 클린스만 감독이 또 본인이 조언을 했죠. 이제 사우스게이트 감독한테 그러지 말고 투톱 써라. 근데 이게 뭐 팀 상황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톤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투톱 좋아하잖아요. 그 공격수 2명 놓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야기 많이 듣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사우스게이트가 한테. 콜 파머를 제대로 못 쓰는 건 아쉬움이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회 잉글랜드가 부진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그 필포든 제대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시티에서보다 좀 아쉬움이 많다. 히트맵을 보면 필포든이랑 벨링엄이랑 그 굉장히 겹칩니다. 그리고 케인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림상으로는 차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겹치고 그거를 어떻게 풀지? 사실 뭐 대안이 없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파머 같은 선수들도 있으니까. 네. 뭐 서튼도 그래서 파머 같은 선수 출전하는 거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드 시런이 선수단 숙소 찾아가가지고 미니 콘서트를 해줬더라고요. 위문 공연을. 네. 목소리 좋더라고요. 에드 시런이 위문 공연을. 네. 아무튼 뭐 재밌게 해주면 좋겠는데. 잉글랜드가 재밌게 하려면 할 수 있는 스쿼드잖아요. 네. 8강에 올라오는 팀 중에 제일 재미가 없어. 네, 진짜. 잉글랜드 스위스전
BBC 크리스 서튼의 예상은 잉글랜드 1대0 승이네요. 그래도. 근데 이게 서튼이 잉글랜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웃긴 게 잉글랜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계속 이제 다시 덧붙이는 게 있었는데 개선할 점이 많다.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봐온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콜 파머 오른쪽 선발 출전하는 거 보고 싶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1대0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게 근거는 선수단이 그래도 스위스보다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토너먼트에서는 결국 그 탁월한 기량을 가진 스타 한두 명의 존재감이 뭐 클러치 능력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 뭐 16강 때 본 것처럼 그런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마냥 선수발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난 아시안컵 때 요르단에 그 저는 그 앞에 그 힘들게 경기에서 선수들이 막 멱살 잡고 손흥민 선수가 골 추가 시간 했고 연장전에 골 넣고 해서 승부차기에서 이기고 멱살 잡고 올라왔는데 요르단에 그렇게 그렇죠. 졌으니까. 폴리티비 예상하면서 네. 이 코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 대 독일. 하나, 둘, 셋. 독일! 오! 서팀과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스페인 미안합니다. 자, 포르투갈 대 프랑스. 하나, 둘, 셋. 포르투갈! 프랑스! 저는 포르투갈. 그렇군요. 자, 누가 맞을지. 자, 네덜란드 대 트리키에. 하나, 둘, 셋. 네덜란드! 트리키에! 갈리고 네. 있어. 좋아. 다음 잉글랜드 대 스위스. 하나, 둘, 셋. 스위스. 잉글랜드. 네. 다 갈렸어. 네, 저희는 다 갈렸어. 독일 빼고는 다 갈렸네요. 독일 빼곤 다 갈렸습니다. 자, 누가 맞지? 이거 4개 다 맞추면은 대박인데? 둘의 궁합 꽝이라고 저희 둘의. 왠지 내가 다 맞출 것 같은데? 저는 스위스를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스위스를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잉글랜드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잉글랜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맞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예측해 보시면서 자, 8강, 4강 계속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